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2과목 실험계획법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계획법 여러분 산업공학 전공하신 분들은 기억이 어떻게 좀 듭니까? 실험계획법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다 잊으셔야 됩니다. 다 잊으시고, 자,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실험계획법을 저와 같이 한번 이렇게 보고 나면 전체적인 숲이 보이고 가지도 보이고 그 다음에 잎사귀 하나하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실험계획법이 왜 또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아시게 될 거고, 만일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이시라면 대학교 한 3학년 이렇게 된다면 특히나 대학교 2학년 때 들으면 제일 좋아요. 제 수업을. 대학교 2학년 때 정도 들으면 보통 이제 실험계획법이 대학교 3학년 정도에 이제 들어가니까요. 그때 되면, 먼저 이걸 듣고 수업을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듣고 중간고사 치면 거의 A뿔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아주 좀 쉽게 강의한다는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에서 강의하는 그런 형식과는 좀 다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내고, 근데 참 웃기는 것이 대학은 우리 뭡니까? 이공계 같은 경우에 우리 뭐 등록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얼마 정도 등록금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1학기 동안에 학비를 내죠. 그 학비가 400만 원, 5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한 학점당, 즉, 한 클래스당, 이거 환산해 보면 돈이 적지 않습니다. 한 5만원 뭐 이렇게 돼요. 근데 휴강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좋아 죽으려고 그러죠. 예, 그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지금, 품질 경영 같은 경우는 그것에 비해서는 좀 작은 값이죠. 근데 휴강이나 뭐 약간 뭐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여러분들 또 난리 나죠. 그죠? 난리 납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이 또 그렇게 하면 난리 안 치죠. 왜냐하면 학점을 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죠? 자, 하여튼 예, 뭔가가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사실 많습니다. 자, 서두를 제외하고 이제 들어가죠. 자, 실험계획법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1과목 SQC 파트 있죠. 그죠? 통계적 품질 관리는 중요도로 치면 40%. 우리 품질 경영 기사 산업기사에서 중요도로 치면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실험계획법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30% 정도 중요도죠. 1차, 2차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결국 1과목과 SQC 파트와 실험계획법을 끝내게 되면 70%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 두 과목이 2차에서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과목들을 또 안 됩니다. 못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하고 가셔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자, 실험계획법이다. 말을 얼핏 듣게 되면 무슨 실험을 하는데 계획을 한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죠? 자, 책을 우선 보시죠. 자, 누가 했느냐?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셔. 자, 1932년 피셔가 창시한 실험계획법은 실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계획, 맞네요? 실험계획법이니까. 자, 이러한 피셔라는 말은 밑줄 거세요. 이러한 실험 방법과 어떤 통계적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취하면 최소의 실험 횟수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산업공학의 최대의 어떤 목적이 뭐냐면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죠. 그죠? 뭐 경제학에도 나옵니다. 사실. 경영학에도 나오는 것이고요. 자, 1번 실험계획법의 데이터 분석 방법의 종류가 분산 분석, 상관 분석, 회귀 분석 크게 보면 이 세 개가 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고요. 자, 2번 실험계획의 목적 1. 자, 요거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요인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 양적으로도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할 수 있다. 데이터의 검추정이다. 예를 들어서 자, 강호동이 뭐 만들어 보았다. 그 다음에 박명수가 만들었다. 유재석이 만들었다. 하하가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과연 강호동이 만든 것이 가장 이게 단단하고
단단할까? 즉 강도가 높을까? 모르니까 검증해야 되고 추정해야 되죠. 그죠? 자, 2번.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 오차를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다. 그래서 오차항의 추정. 오차항은 실질적으로 미미한 영향에 해당합니다. 3번 유의한,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쨌든 듣고 넘어갑니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은 어떤 조건일 때 가장 최적의 결과일까? 최적 반응 조건.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추정을 하잖아요. 그럼 추정을 할 때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즉 점추정치를 바탕으로 왔다리 갔다리 얼마만큼 우리는 이걸 믿을 수 있다. 뭐 신뢰도 몇 %로 뭐 추정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이 밝혀졌다면 걔네들은 그냥 과연 얼마만큼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 용어. 자, 인자, 팩터, 별량인자, 수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나중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익혀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자,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성치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들 중에서 실험에 채택된 원인을 인자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인자 전에 아셔야 될 게 요인입니다. 요인.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요인. 일종의 원인이죠. 그죠?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뭔가 강도 높은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있다. A, B, C, D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만들었는 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평균을 내보니까 가장 높게 나오더라. 그럼 과연 A라는 사람이 만들었는 것이 진짜 높을까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정도 있어요. 1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을 뽑는 거하고 우리 회사는 처음부터 4명밖에 없어요. 4명밖에 없는데 그 4명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4명밖에 없는데 4명을 조사하는 것은 모수인자라고 하고 여러 개 중에서 내가 선택한다. 4명. 한 100명 중에서 4명만 선택하겠다면 이거는 별량인자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또 나오니까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인 같으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그거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플라스틱이냐 뭐 철로 만드느냐 안 그러면 뭐 찰흙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사람이다. 그럼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분석해 보겠다면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선택된 이것을 바로 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인자. 원인들 중에서 선택된 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모수인자, 기술적으로 수준이 지정되어 있다. 온도, 압력 이런 것들이다. 모수인자는 딱 정해져 있는 거. 별량인자 여러 개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별량인자 그래요. 자, 이번에 별량인자 나오죠. 기술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인자다. 날짜, 여러 날짜 중에서 딱. 시간, 여러 시간 중에서 딱 이렇게 하는 별량인자고 위에 있는 온도 압력은 왜 여러 온도가 있고 여러 압력이 있는데 왜 이게 모수인자냐 했는데 자, 우리 회사에서는 이 온도를 이 온도 안 그러면 요 온도 딱 정해져 있는 온도에서 이미 여러 가지 수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이 온도 아니면은 사실 아예 이상한 그런 어떤 강도가 형편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딱 정할 수 있는 온도는 한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것이 회사 차원에서 그죠? 압력도 마찬가지고. 날짜는 어때요? 날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날짜 중에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별량인자와 모수인자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십시오. 수준, 채택된 인자를 질적 양적으로 변환시키는 것으로서 첨자를 숫자로 표기한다. A1, A2, A3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인데 수준은 보통 5수준 이하로 적용한다. 수준은 좀 남자 이름 같고요. 인자는 왠지 좀 여자 이름 같아요. 자, 참고로 그냥 듣고 넘깁니다. 이거는요. 1.3 실험계획법에서 결척치가 생겼을 때의 처리 방법.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1원 배치, 2원 배치, 다원 배치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3원 배치 이상을 다원 배치라고 합니다. 자, 1원 배치부터 이제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근데 1원 배치에서 결척치가 뭐 생겼어. 우리 측정해야 되는데 이게 측정을 못했어.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대로 분석하는 것이고 반복이 없는 이온 배치가 반복이 있는 이온 배치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지금 첫 시간이라서 어때요? 새로운 용어, 새로운 무슨 기호도 조금 이따가 나올 거고요. 거부감입니다. 거부감. 여러분들 첫 시간에 무조건 거부감 가지셔야 되고 처음 듣는 것이니까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1강,
자, 실험계획법 1강인데 넘어가시라는 거죠. 2강, 3강, 4강. 넘어가다 보면, 아, 이제 들어봤지. 아, 그거야. 아, 이 기호는 그런 뜻이야. 알게 돼 있거든요. 넘어가서 다시 돌아와서 또 보시라는 이야기죠. 실험계획법을 또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공업통계부터 해서 쭉 넘어가서 끝까지, 뭐, 기사 같은 경우는 신뢰성 관리, 그 다음에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품질 경영까지 다 보고, 다시 넘어가서 또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째 볼 때는 좀 깊게 보고 질문도 하시고, 이거 잘못됐네, 뭐가 이러네 저러네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자, 반복 없는 이원 배치, 반복 있는 이원 배치, 이게 무슨 말이지? 예, 하여튼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뒤쪽에 여러 번 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자,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다. 예측의 방법으로 결정치를 추정한다. 이 자체가 또 시험에 나옵니다. 1차에서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는 결측치를 무시하고 그대로 한다. 틀린 말이죠. 그죠? 3번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 결측치가 들어있는 조합에서의 나머지 데이터를 평균치로 결측치를 추정한 후 대체할 수 있다. 4번 기타. 각 경우에 맞도록 데이터를 추정 사용한다. 자, 1.4 실험계획법의 원리 종류입니다. 자, 1번 랜덤 종류를 좀 외우십시오. 랜덤화의 원리, 반복의 원리, 블록화의 원리, 교락의 원리, 직교화의 원리가 실험계획법에서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랜덤화, 랜덤 뭡니까? 이거 뭐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뽑는 것이 아니라 흩어놓고 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죠. 그죠? 목표진 인자 외에 다른 원인의 영향으로 결과가 흩어지는 것을 없애기 위해 흩어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즉 흩어짐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종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랜덤화의 원리가 필요하다. 2번 반복의 원리를 국소관리의 원리 또는 소분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서 반복을 시켜줌으로써 오차항의 자유도를 크게 해줄 수 있다. 오차 분산이 작아진다. 오차항이 자유도가 커지면 오차 분산이 작아지고 이렇게 되면 실험 결과가 좋아진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것도 역시 이 사항도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자, 3번 블록화의 원리. 그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블록화의 원리. 실험을 블록으로 분할하면 블록 내에서는 실험 환경이 균일해져서 정밀도가 좋아진다. 정밀도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뭔가 분산이 작아진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것은 앞에 공업통제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죠? 블록으로 분할하면 뭔가 정밀도가 좋아지네요. 자, 그래서 블록화의 원리가 있다. 낭괴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낭괴법, 이 괴상한 법이 다 있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1모수, 1별량,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를 낭괴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배웁니다. 자, 4번 교락의 원리. 의미가 없을 만한 인자는 서로 교락시킨다. 교락 이것도 좀 무슨 말인지 또 모르겠다. 그죠? 교락은 어쨌든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없애버린다. 구할 필요가 없는 이인자 또는 고차의 교작용을 블록과 교락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필요 없는 요인과 블록의 효과가 교락됨으로써 실험의 효율이 높아진다. 어쨌든 다 좋은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랜덤화의 원리, 반복하면 좋다, 블록하면 좋다, 교락하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죠. 5번 직교화의 원리. 요인 간의 직교성을 갖도록 실험을 계획하여 데이터를 구하면 같은 실험의 수라도 검출력이 더 좋아. 검출력 좋아지면 H1이 채택될 영역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야도 좋은 원리네요. 직교화의 원리에. 정밀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계획법의 원리 5가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봐두도록 합니다. 별표 2개. 자, 1.5 실험계획법의 분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1.6 인자와 구조 모형의 종류 1. 인자의 종류. 자, 인자 여자 이름이죠. 수준 남자 이름입니다. 자, 참고로 제가 하라 그랬는데 한 번 더 또 이야기를 드리네요. 나중에 뒤에 가면 인자 수준 때문에 헷갈려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번 모수인자 픽스드 팩터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제어인자, 표시인자, 신호인자가 있고 별량인자 있죠. 이것도 1차에서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자, 모수인자 별표 2개 하시고 별량인자 뒤쪽에 별표 2개 하시고 종류 아시고 안에 세부 내용까지 또 보십시다. 모수인자 기술적으로 미리 정해진 수준이 사용된다. 모수인자와 별량인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딱 정해진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실험에 배치하고 실험 계획을 하면 모수인자라고 하는데 별량인자는 정해진 바가 없어. 막 넓어. 그 넓은 것 중에서 내가 요거 해봐야지 해서 뽑는 개념이 바로 별량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